화요일엔 사랑 이야기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얘기 지겨워 정말. 그래서 사랑 안 할래? 아니. 사랑의 상담. 네, 저희가 온갖 시도를 다 하다가 최근 두 번째 모시는 분은 이분이 처음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코스모폴리탄 연애 컨설팅을 하고 있는 곽정은 기자를 모신 적이 있는데 연애 상담이 나오고 나면 게시판에 찬반이 분분합니다. 보통 그 사람 왜 불렀느냐부터 시작해서 재밌다까지. 근데 이분은 대부분의 경우에 왜 불렀냐는 게시물이 하나도 없고 괜찮았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불러봤어요. 요걸 잘 들어보시고 별로면 별로라고 게시판 날려주세요. 코스모폴리탄의 곽정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좋아요. 왜 너무 좋아요? 다시 나와서요.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모셨거든요, 여기. 60대 중반에 이혼 2번 한 남자. 네. 조영남 씨도 불렀고요. 그 외에도 여러 연예인들 불렀고, 외국인도 불렀고, 남자도 불렀고, 심지어는 철학 박사와 정신과 의사를 2명 한꺼번에 부르기도 했고요. 다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찬반이 갈렸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곽정은 기자의 경우만 찬반이 갈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칭찬 일색은 아니었고요. 반대 좀 봤는데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좀 마음 상했는데 없을 수는 없어요. 소수. 그 정도면 그러니까요. 소수예요. 네, 소수고. 무시합니다. 그렇다고 압도적 칭찬 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크게 관심 없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은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44살의 노처녀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바람기와 가정폭력을 보고 자라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10대 시절 가출도 했었지만 서울에서 좀 꽤 유명하다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남자에 관심이 없어서 남자들이 득실되는 과였지만 4년 내내 연애 한 번 못했죠. 성격이 털털하고 돈도 잘 써서 동기 선후배까지 밥도 늘 잘 사줬습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지 않고 간사하지 않은 성실한 인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사귀자는 남자 한 명이 없더군요. 현재는 어머니가 사시는 고향에 내려와서 중고생 영어 과외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를 전혀 만날 수 없는 직업이죠. 인터넷 동호회나 결혼 정보회사에 가입하거나 교회에 다녀보라고 해서 3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20, 30대에게나 희망을 주는 곳이더군요. 얼마 전에 중매가 들어왔는데 고교생 자녀 2명을 둔 40대 후반 아저씨였습니다. 정말 슬펐습니다. 얼굴 관리, 몸매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누가 봐도 토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직업도 소박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틀렸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나이에 연애를 하고 싶다는 게 웃기는 걸까요? 저의 바람이 무모한 게 아니라면 제가 취할 액션이 뭐가 있을까요? 다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 결혼을 몇 번씩 하고 또 기혼인데도 애인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슬픈 사연입니다. 저희가 안타깝고 화나고 뭐 여러 사연이 있는데 이 사연은 대단히 슬픈 사연이에요.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먼저 받아들이고 가슴이 먹먹해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고민했어요, 정말로. 이분이 그러니까 44인데 연애를 한 번도 못한 거예요. 네. 더군다나 대학에서 남자들만 아마 나도 공대였나 봐요. 남자들만 그렇죠. 득실되는 과에 갔는데 4년 내내 연애 한 번 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남자들이 득실되는 과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남자들이 득실되는 과를 다녔는데. 공대? 네, 학교를 거의 다니진 않았지만 어쨌든 거기를 가긴 갔는데 공대를. 근데 웬만하면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시작되죠. 연애가 시작됩니다. 네, 웬만하면. 그녀가 어떤 식으로 튕겨내든. 이분이 그런데 왜 못했을까?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남자들이 득실되는.
그 과에서 만약에 한 번도 프로포즈가 없었다고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남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저 여자는 나 정도가 접근해봐야 반드시 튕겨낼 거야. 무서운 거죠. 압도적으로 미인이거나 예를 들어서 김태희 씨 정도가 거기 있으면 종로릇을 하려는 남자는 많지만 직접 대시한 남자들이 드물어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겠죠. 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이분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연애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혹여라도 여자로 볼까봐 본인 스스로 끊임없이 여자가 아니게 행동해요. 그런 여자분들이 있어요. 공대에 그런 분들 좀 종종 보이긴 하죠. 네. 약간 남자 같은 분들. 그래서 연애를 하고 싶다고 계속 말하지만 연애를 밀어내는 분들입니다.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여성으로 다가오려고 하면 이분은 실제로는 그게 남자로 다가오려고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더 막 남성적으로 굴거나 하여튼 철저하게 자기가 여자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심리가 저변에 깔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전반적으로 먼저 봤으면 해서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남자가 볼 때는 그런 공대 다닐 때 그 포인트에서 시작하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사연 자체에 굉장히 외로움, 그 절박한 외로움이 되게 묻어나요. 아닌 척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자들이 득실득실 되는 과에서도 연애를 못했다면 사실은 뭐 그런 심리도 끼어 있을 수 있지만 죄송한 말씀이나 애초에 어떤 여성성이라던가 끼라던가 남자들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싶은 그런 매력의 치명적인 부족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긴 한데요. 근데 이제 각종 요즘 화장술도 발달했거든요. 그리고 패션으로도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커버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커버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많으나 본인은 안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한 노력들을 전혀. 안 한 이유가 저는 이제 왜 연애를 나이가 먹어서도 못한 혹은 평생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해본 대학 때 그런 분들 사연 되게 많이 와요. 근데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보면 이제 어린 시절 이번에 이제 아버지의 바람기 가정폭력 이런 얘기 하셨는데 또는 과도하게 보수적인 성교육을 받은 경우 성에 대해서 죄의식을 굉장히 깊숙이 주입받은 경우 크게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 시절 성에 대해서 내가 여성으로 보이면 안 되겠다 하는 잠재의식 그러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자라신 분들 공통사항 하나 또 하나는 정반대로 엄청난 공주과들이 있습니다. 하이틴 로맨스 소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주인공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언젠가 왕자가 자신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멘탈리티를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유지하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약간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 같이도 보여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남자를 밀어내고 온몸으로 거부하고 난 남자 싫어라는 메시지를 계속 발산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누가 다가가서 나를 낚아채주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또 지금은 그게 증폭된 상태로 보여져서 사실은 둘 다 매력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떤 차원에서 보면 둘 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나이는 44살이 된 거죠. 근데 조금 사실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분에게는 빨리 솔루션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난 지금 마음이 급해요. 정신과 의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하우 중심으로다가 왜냐면은 그런 거를 맨날 이 잡지에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잡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분이 44살이라는 데에서 모든 얘기가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고 그렇죠. 보는 게 제가 일하고 있는 잡지의 나이 타겟은 맥시멈이 35이에요. 지금 그거랑 또 9살 차이가 나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잡지에 이런 여성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런 잡지에 온갖 코치만 하면서 자기들은 노처녀로 다 늙어가.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분에게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게 지금 사연을 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사실은 되게 덤덤한 듯 하지만 외로우시다는 게 굉장히 보이고 두 번째로는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혼이냐 연애냐? 네.
정확히 뭘 원하는지. 그래서 중매 자리가 들어왔는데 애 둘 딸린 아버님이어서 슬펐다라는 결혼을 얘기가 목표로 하나 하는 것 있고 같아요. 예. 결혼의 생각이 있는데 연애도 못하고 있어서 슬프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확실히 뭐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면 그거에 따라서 사실 연애부터 솔루션은 시작하죠.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분이 제가 보기에 그냥 않습니까?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그냥 연애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존재하지 않으면 44에 대해서 아까 결혼으로 갈 수도 있는 갈 연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그냥 예를 들어 유부남과 연애 이것도 연애는 연애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건 결혼을 전제로 할 수가 없으니까. 결혼을 전제로 한 결혼할 수도 있는 상대와의 할 연애. 수도. 음. 그리고 또 이분한테 한 가지 희망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 44살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엄청난 생물학적 위기감과 여성성에 대한 위기감을 동시에 느낄 텐데, 근데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말이죠. 이게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정도, 10년 전과 한 10년, 15년 전과 비교해서 나이대에 슈트가 일어났어요. 세대가. 자기들이 이제 연구 결과에 발표에 따르면 예전에 중년을 40대까지라고 봤잖아요, 보통. 이젠 60대까지가 중년이다. 뭐 정신적 상태 또는 뭐 신체적 상태, 또 사회적 상태, 그걸 봤을 때 과거의 40대에 해당되는 활동성, 몸과 마음이 다 60대, 실제로 사실 요즘 60대라고 하면 할아버지 같지 않거든요. 관리하기 따라서 얼마든지. 그 정도 음식이나 또는 사회 환경이 실제로 그래서 60대까지 중년이라는 거예요. 60대까지. 그렇다고 네. 치면 이분은 40대 중반이 아니라 사실은 30대 중반 정도로 생각해줘도 된다. 인생의 길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왜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 이제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쫓기듯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뭐 그 말씀도 네. 일정 부분 맞으나 사실은 조금은 빨리 냉철한 자기 판단이 좀 급한 시기라고는 그것도 저는 그렇지만 생각해요. 저는 이분한테는 그건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해와서 네. 뭐랄까요, 조급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도 해주고 싶다는 거죠. 네. 음.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저는 제일 필요한 건 좀 냉철한 자기인식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싶어요. 지금 뭐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뭐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중학교 영어 과외 교사 일단 자기 직업 있다. 그리고 난 성실한 인간형이다. 잘난 척 안 하고 간사하지도 않고 뭐 토하지 않을 것 같은 외모를 갖췄고 관리하고 몸매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자신감은 있으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리액션들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토가 안 나올 정도면 그냥 토를 안 하고 말겠죠. 사귀자고 할까요? 연애하자고? 나 너랑 사귀고 싶어라고 할까요? 오늘 굉장히 좋은 멘트입니다. 그래서 토를 안 하고 만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약간 인간적인 매력과 여성적인 매력을 혼동하고 계신 게 살짝 눈에 보이는데 인간적으로 뭐 중학교 영어 과외 교사로 취직할 수 있을 정도라면 토 안 나오는 조건이 당연히 기본이 돼야겠죠. 어떤 사회생활을 하건. 하지만 남자들이 먼저 대시할 수 있으려면 토 안 나오는 외모가 아니라 매력적이어야죠. 침 흘릴 정도의 외모는 돼야. 꼭 그 외모라는 게 뭐 얼굴이 아니라. 그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타고난 거를 약간 더 개발을 하고 좀 안 좋은 부분들은 좀 더 보충 보완을 하는 식으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충 보완해요, 여성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보정 속옷이라든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거는 다들 잘 아실 것 같고. 근데 약간 그냥 나 괜찮은데 왜 안 다가오지? 아무도 왜 나한테 대시를 안 하지? 멍하니 그냥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업자들, 결혼정보회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되게 손쉬운 통해서. 방법, 남들이 얘기하는 손쉬운 방법에 그냥 자신을 내맡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결혼정보회사 얘기만 해도 사실 저는 뭐 1시간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35이 넘어가면 실질적으로는 초혼남이 없기 때문에 초혼남, 재혼남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결혼정보회사는 그렇게 나눕니까? 그렇게 나누죠. 왜냐하면 이 거대한 사회에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있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잖아요. 그 안에 어떤 세계에서는 당연히 35이 넘은 여자를 원하는 초혼남이 없기 때문에 별로 없으니까 매칭을 시켜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뭐 결혼정보회사를 가셨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지극히 어떤 레벨을 나눠서 그 소개를 시켜주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상품이라고까지는 표현 못하겠고 상품이지 아무튼 뭐야 그게 등급 나눠서
매니저 입장에서는 하는 건데, 서로. 커플 매니저 입장에서는 44살 여성분을 어떤 본인이 원하시는 괜찮은 좀 그래도 나보다 나은 사람을 원하는 게 여자들이 마음이잖아요. 그런 남자분을 매칭시켜주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웬만한 남자로 매칭을 시켜주다 보니 여자분은 또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고 좋은 남자, 이 남자 만나고 싶어요 해도 그 남자분은 이 여성분을 원하지 않았으니까 매칭이 안 됐을 거고 아예 만남의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정보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냉철한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한 뭔가 메이크오버의 과정이 외모뿐만 아니라 좀 태도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 다음에 다시 결혼정보회사를 찾으시면 그건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나이로는 사실 굉장히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세계 제 발로 찾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재혼 가면 안 되겠다. 결혼정보회사는 아웃. 뭐 완전 아웃은 아니고. 자, 아웃이에요. 이미 듣고 보니까. 동호회나 교회는 사실 결혼정보회사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좀 적극적으로 또 행동할 수 있는 곳이긴 한데 이분의 어떤 토할 정도는 아닌데 왜 남자가 없어라는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동호회나 교회에서도 누가 나 연결 안 해주나라는 느낌으로 내가 가만히 앉아있었다면 있는데도 와서 그렇죠. 가만히 기다리는 걸 44년 하신 거죠 지금. 가만히 기다린 그랬기 거. 때문에 동호회나 교회는 오히려 가면 뻘쭘해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거기서도 사실 적극적인 사람들이 훨씬 매력을 어필하기 쉬운 공간일 뿐인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 데이트 코치를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사연을 쭉 보면서 어젯밤부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일어나자마자 결심을 한 게 하나 한 게 있어요. 이분 그냥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진짜 진심으로. 네. 이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다면. 네. 저희 물론 저도 호떡떡이긴 하지만 본인이나 잘하시지. 그게 남 얘기가 되면서 잘할 수 있고 네. 자기 얘기는 더 힘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분이 코스모폴리탄에 연락해서 박정 기자를 찾으면 그냥 트위터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네. 트위터. 트위터가 네. 있으니까 제 이름을 치시면 다 나와요. 이렇게 이 상담하시는 분이 직접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연락 주세요. 연락을 주면 도움을 드리겠다고 한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몇 개월 전에 당구 선수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분 이후로는 최초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네. 고향에 내려오셔서 어머니가 계신 고향에 내려와서 지금 어머니랑 같이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중고생 영어 과외 교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 가장 최악의 수를 두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연애를 어떻게 하겠다는 어디서 엄마하고 둘이 만나서 그러니까 중고생만 만나고 있는데 결국 그럼 맨날 만나는 게 이제 집에서는 어머니, 나가면 중고생, 뭐 회사 분들 그리고 좀 만나겠죠. 네. 결국은 내가 어떤 유효한 상대로 들 수 있는 이성을 만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를 만나려면 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되듯이 남자를 만나려면 남자 많은 도시를 가야죠. 네. 농부팀 뭐 귀농하신 어떤 남성분을 찾을 게 아니라면 그 도시에 가서 빨리 남자들이 많은 데서 선택을 하는 게 맞는데 또 계속 이렇게 중고생들만 만나고 그러시다 보면 이제 메이크오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후줄근하게 하고 가도 화장 안 하고 가도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괜찮고 몸매도 나쁘지 않고 피부도 이렇게 괜찮은데 이 정도면 그러면 내가 이 정도로 좀 물론 제가 보기에는 그 장소에 나갈 때 나름대로 꾸미고 가겠죠. 그런데 한 번도 이성을 유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유혹이 되는지 스스로 잘 모르는 상태로 그러니까요. 가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나를 건드려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만 하시다가 기다리다가 44년을 보내고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 방송해줬죠. 이렇게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뭐 되게 아시잖아요. 이 남녀 간의 연애랑 굉장히 동물의 왕국 같아서 매력을 먼저 풍기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다가오는 그런 개체들이 있지만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유혹하지 않으면 평생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개체들도 사실 동물의 왕국에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나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힐 때는 코스모폴리탄의 곽정은 저한테 기자를 연락하세요. 그냥. 트위터에서 찾으시면 바로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못하신 이야기 있습니까? 어떻게 못하신 얘기는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니죠.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도 방송? 아무런 어떡하지? 무슨 힌트라도 주셔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매력 있는 존재인데
그 매력을 스스로 까먹거나 스스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 점을 좀 개발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좀 냉철한 자기인식을 하는 것부터 연애는 시작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네,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었던 걸로 정리되고 괜히 물어봤다 싶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코스모폴리탄의 곽정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애틋하고 제법 요긴 하고 결국 통쾌한 상담. Yeah.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매력은 스스로를 매력이 있다고 여기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모셨거든요, 여기. 60대 중반에 이혼 2번 한 남자. 네. 조영남 씨도 불렀고요. 그 외에도 여러 연예인들 불렀고, 외국인도 불렀고, 남자도 불렀고, 심지어는 철학 박사와 정신과 의사를 2명 한꺼번에 부르기도 했고요. 다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찬반이 갈렸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곽정은 기자의 경우만 찬반이 갈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칭찬 일색은 아니었고요. 반대 좀 봤는데 제가 그래서 어. 그 다음날 좀 마음 상했는데 없을 수는 없어요. 소수. 그 정도면 그러니까요. 소수예요. 네, 네, 소수고. 무시합니다. 그렇다고 압도적 칭찬 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크게 관심 없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은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44살의 노처녀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바람기와 가정폭력을 보고 자라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10대 시절 가출도 했었지만 서울에서 좀 꽤 유명하다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남자에 관심이 없어서 남자들이 득실되는 과였지만 4년 내내 연애 한번 못했죠. 성격이 털털하고 돈도 잘 써서 동기 선후배까지 밥도 늘 잘 사줬습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지 않고 간사하지 않은 성실한 인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사귀자는 남자 한 명이 없더군요. 현재는 어머니가 사시는 고향에 내려와서 중고생 영어 과외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를 전혀 만날 수 없는 직업이죠. 인터넷 동호회나 결혼 정보회사에 가입하거나 교회에 다녀보라고 해서 3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20, 30대에게나 희망을 주는 곳이더군요. 얼마 전에 중매가 들어왔는데 고교생 자녀 2명을 둔 40대 후반 아저씨였습니다. 정말 슬펐습니다. 얼굴 관리, 몸매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누가 봐도 토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왜냐면은 이제 남자들이 득실되는 과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남자들이 득실되는 과를 다녔는데. 공대? 네, 학교를 거의 다니지 않았지만 어쨌든 거기를 가긴 갔는데 과 공대를. 근데 웬만하면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시작되죠. 연애가 시작됩니다. 네, 웬만하면. 그녀가 어떤 식으로 튕겨내든. 이분이 그런데 왜 못했을까?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남자들이 득실되는 그 과에서 만약에 한 번도 프로포즈가 없었다고 하면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남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저 여자는 나 정도가 접근해봐야 반드시 튕겨낼 거야. 무서운 거죠. 압도적으로 미인이거나 예를 들어서 김태희 씨 정도가 거기 있으면 종로로를 하려는 남자는 많지만 직접 대시한 남자들이 드물어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화요일엔 사랑 이야기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얘기 지겨워 정말. 그래서 사랑 안 할래? 아니. 사랑의 상담. 네, 저희가 온갖 시도를 다 하다가 최근 2번째 모시는 분은 이분이 처음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코스모폴리탄 연애 컨설팅을 하고 있는 곽정은 기자를 모신 적이 있는데 연애 상담이 나오고 나면 게시판에
찬반이 분분합니다. 보통. 그 사람 왜 불렀느냐부터 시작해서 재밌다까지. 근데 이분은 대부분의 경우에 왜 불렀냐는 게시물이 하나도 없고 괜찮았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불러봤어요. 요걸 잘 들어보시고 별로면 별로라고 게시판 날려주세요. 코스모폴리탄의 곽정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좋아요. 왜 너무 좋아요? 다시 나와서요. 하고 직업도 소박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틀렸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나이에 연애를 하고 싶다는 게 웃기는 걸까요? 저의 바람이 무모한 게 아니라면 제가 취할 액션이 뭐가 있을까요? 다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 결혼을 몇 번씩 하고 또 기혼인데도 애인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슬픈 사연입니다. 저희가 안타깝고 화나고 뭐 여러 사연이 있는데 이 사연은 대단히 슬픈 사연이에요.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먼저 받아들이고 네. 가슴이 먹먹해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고민했어요. 정말로. 이분이 그러니까 44인데 연애를 한 번도 못한 거예요. 네. 더군다나 대학에서 남자들만 아마 나도 공대였나 봐요. 남자들만 득실되는 과에 갔는데 4년 내내 연애 한 번 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